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Grammar Points. Today's topic is the adverbial use of two infinitives. 네, 오늘의 주제, 오늘 이야기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to 부정사와 같은 준동사는 덜을 축약한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to 부정사가 수식어로서 형용사적인 용법을 가지는 경우 관계절을 축약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역시 부사절을 축약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용법인데요. 주로 목적의 의미, 원인의 의미, 조건의 의미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to 부정사의 용법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별로 환원할 수 없는, 부사절과 관련이 없는 to 부정사의 용법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to 부정사의 용법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 이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배우면서 목, 원, 결조라고 암기하라 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에 8가지 영역의 의미를 소개했지만 색을 달리 표시한 목적, 원인, 조건, 결과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목, 원, 결조라는 그 순서가 목적, 원인, 결과, 조건 이 순서가 빈도수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목적의 의미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의미가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 과정을 따라서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먼저 부사절을 축약한 그러한 용법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확장 용법을, 그리고 독립부정사라고 하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특별한 용법을 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사절을 축약하여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로 목적, 원인, 조건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로 목적, 특별히 행동의 목적의 의미를 가진 to 부정사는 so that절의 축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me here so that I can study Korean 이렇게 말할 때에 이 so that에서 so를 제외하고 생략하고 I came here that I can study Korea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that절, 이 절을 또 to study Korean으로 to 부정사로 축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so that에서 so는 부사임으로 생략이 가능하고 that절을 to 부정사절로 축약하는 것이죠. 특별히 목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 to 부정사 자리에 in order to를 써도 됩니다. 이 문장을 I came here in order to study Korean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부사절로 축약하는 경우에 특별히 2가지 조건이 눈에 띕니다. 종속 접속사를 that절로 바꿀 수 있으면 이때 이 that절을 to 부정사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아야 합니다. 물론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현대 영어 코퍼스인 코카,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경우가 6229회, 그리고 다른 경우가 50회가 나타나는데요. 물론 이것은 be happy라는 이 부분만 검색을 했습니다만은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의미상의 주어가 다른 경우가 전체 경우에 1% 미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문법적에 따라서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to 부정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차원에서 앞서 말한 2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주절의 주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to 부정사의 다른 의미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 의미인 감정의 원인, 이것은 because, 이유절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I'm glad because I can see you again. 당신을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이때 이 because를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glad that I can see you again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that절을 to 부정사로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because절을 that절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at절이 안 되는 경우는 to 부정사로 축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죠.
첫째는 대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동속 접속사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주절의 주어와 동속절의 주어가 같은가. 이것을 보면서 후부정사로의 취약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사절에서 if절도 때로는 that절로 바뀝니다. 그래서 I'll be happy that I can go there. 내가 그곳에 가게 된다면 나는 기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that으로 바꿀 수 있는 이곳, 그리고 주어가 같은 경우에 to go there 이렇게 후부정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찰을 해볼 때에 대절을 쓸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목적, 원인, 조건 이러한 것들만이 후부정사로 취약됩니다. 드물게, 아주 드물게 소절, 양보절이 취약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예가 적어서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부사절인 경우, 즉 대수로 쓸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후부정사로 취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I got the answer when I read your book. 이렇게 말할 때 when이 시간 부사절이죠. 이것을 I got the answer to read your book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시간 부사절 접속사 when이나 장소 부사절 접속사 where 같은 것은 대수로 취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은 후부정사로 취약될 수 없고 그렇게 후부정사는 시간이나 장소의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는 부사절을 투부정사로 취약하는 경우 부사적인 용법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투부정사를 비롯한 다른 준동사들은 용례가 늘어가면서 실제 부사절과 관련이 없는 투부정사의 독자적인 사용 영역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결과, 근거, 정도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실은 이런 형태는 부사절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먼저 결과의 의미를 봅니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그가 성장해서 의사가 되었다. He came home to find his wife gone. 집에 와보니 아내가 집을 떠났다. He went to Seoul only to fail to meet his father. 그는 서울에 갔지만 결국 그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He left his hometown never to return. 그는 고향을 떠났지만 결국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재미나는 관찰은 이러한 결과적인 의미에서 그 결과가 주어가 의도한 결과가 아닌 것, 주어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결과, 오히려 주어의 의지에 반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옮기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성장하여 이렇게 연결되고 and의 의미가 되는 것 같고 He came home to find 이것도 and의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and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뭐 하고 보니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제법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라서 직역을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문장 전체의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She must be unhappy to say like that to you.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기분이 언짢은 모양입니다. 이런 말이고요. He cannot be a singer to sing like that. 저렇게 노래하는 걸 보니 그는 가수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옮기다 보면 지금처럼 뭐뭐 하는 걸로 봐서 뭐뭐 하다니 이와 같은 어떤 판단의 근거를 후부정사를 써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감정의 원인, because를 축약한 감정의 원인과 혼돈하기 쉬우며 문법서마다 이런 약간의 혼돈으로 인해서 예문이 잘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단지 문법을 위한 문법이지 다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원인인가 판단의 근거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부정사를 이러한 구문에서 감정의 원인이나 판단의 근거를 표현하는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이것들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감정의 원인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판단의 근거는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추측, 강하거나 약하거나 자기의 추측성 발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자신의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must나 can't 이런 형태가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He is ashamed to have said so. 그래서 이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런 조동사가 없으니까 이것은 감정의 원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수치심을 느꼈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문장. He must be ashamed to behave like that. 저렇게 행동하다니 분명 수치심을 느낀 게 맞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경우는 본인의 추측을 나타내는 must, can't가 동반되니까 그걸 통해서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정도입니다. He is easy to talk to. 여기에서 he is easy to talk to는 난이 형용사 구문이라 합니다. 본디는 it is easy to talk to him 라고 해서 to talk to him이 진주어입니다. 그런데 진주어의 목적어인 힘이 가주어 자리로 옮겨가면서 to talk to는 진주어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편의상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서에서는 형용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enough to 구문이나 to 구문이 나올 수가 있죠. He is wise enough to stay out of danger. 그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 만큼 현명하다. 그는 너무 현명해서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He runs too fast for me to catch up with. 그는 너무나 빨리 달려서 내가 따라갈 수 없다.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달린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fast를 수식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fast는 부사이니까 부사를 수식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어떤 책에서처럼 형용사 부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색한 것이 앞에 나와 있었던 I'm happy to see you 이렇게 말할 때 to see you는 감정의 원인인데 happy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를 수식하죠. 그런데 그걸 감정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to 부정사의 의미를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것은 to 부정사의 기능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미로 바꿀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이야기하기 쉬울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는 내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정도의 의미가 그쪽에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설명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독립부정사 구문입니다. 독립부정사 구문은 일반 부정사와 달리 의미상의 주어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주어와 대체로 동일한 그런 예를 보았지요. 그러나 이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To be honest with you, he is in love with you. 솔직히 말하면 그는 너를 좋아해. 여기에서 솔직히 말하는 사람, honest한 사람은 he도 아니고 you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스피커인 어떤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To make the matter worse, her husband left her.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남편이 떠났다. 일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죠. 일을 더 나쁘게 만든 주체가 her husband도 아니고 her도 아니고 또 스피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반인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의미상의 주어를 명확하게 딱 찍어서 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문 He speaks Spanish, not to mention English. 여기에서는 이렇게 not to mention 하면서 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것이 문장 부사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 문장을 수식하기 때문에 독립부정사 구문은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속합니다. 이러한 예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사 구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예문을 들어서 점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걸 캡처하고 싶으신 분은 화면을 정지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Needless to say, not to mention, so to speak, strange to say,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to be sure, to begin with something. To make a long story short, to make matters better, to make matters worse. To start with, to tell the truth, 등등등.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이용하면 영어 회화에도 굉장히 맛깔나는 표현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때에도 제법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부사절을 축약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용법인데 거기에는 목적, 원인, 조건, 그리고 또 분류를 좋아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위해서 예는 거의 없지만 보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사절을 축약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투부정사의 고유의 용법, 어떻게 보면 투부정사의 용법의 확장으로 인해서 결과, 근거,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 이 부분은 다른 문법서에서 형용사 수식 또는 형용사 부사 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독립부정사도 역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이 저에게 목, 원, 결조 따라해봐. 목, 원, 결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목적, 원인, 결과, 조건 요 색깔을 달리에 표시한 요 네 가지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고 목, 원, 결조의 순서는 바로 빈도수, 사용 빈도수의 순서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with me. Please come back soon for more. Have a great day. Bye.